네, 안녕하세요.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. 네, 오늘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,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탑 10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나갈 거니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화면인데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 IDM과 이제 파운드리, 팹리스를 나눌 수가 있고 이 IDM과 파운드리 쪽에 장비 업체가 이제는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취업을 진행하실 때 실패했던 사례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뭐 삼성, 뭐 하이닉스, 뭐 그 외에 이제는 그 IDM이나 파운드리 회사로 지원을 하시는데, 이름 있는 회사만 지원을 하셔서 실제로는 지원을 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쪽을 좀 같이 지원을 하시면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취업 도전에 또 도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, 처음 지원하실 때는 장비 업체 쪽을 잘 모르시고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. 우선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부터 장비 업체를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,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러면 그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. 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찾은 부분은 그 네이버 신문 쪽에서 좀 확인한 부분이 그 디일렉이라는 신문에서 보면 24년도 3분기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대한 그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는 매출,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그 제가 이제는 이 회사를 리스트업을 했고요. 그리고 기준점으로 되는 부분을 요 매출과 영업이익률, 네, 영업이익을 이렇게 좀 그 발췌를 해가지고 네, 우선순위를 좀 작성을 해봤고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네, 발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다트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검색을 해보면 그 특정 회사의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 같은 거를 좀 뽑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를 진짜 갈 만한 회사인지 좀 튼튼한 회사인지 좋은 회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,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2024년 3분기에 대한 회사 리스트업을 쭉 했고, 그리고 이제 매출을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업 규모가 작은 이쪽 규모는, 네, 이쪽 회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그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그 영업 매출 액수는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좀 낮은 회사들도 왜 그런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해보시는 거를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규모도 작고 적자가 발생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피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,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좀 해보면, 일단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출이 큰 회사로 지원을 하자. 매출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산업 규모도 크고,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덩치가 큰 회사고, 어떻게 보면 네,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매출에서도 이렇게 영업이익, 매출이 좀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이만큼 못 파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거고,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죠. 지금 엔비디아 뭐 하나 팔면 50% 이상 남는다고 하잖아요.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회사들도 그 한 대를 팔면 내가 들인 노력 대비 그 50%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,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내가 어떤 뭐 공정이면 공정 쪽에 타겟팅을 했으면 그 타겟팅된 그 공정을 가지고 그걸 한 회사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 회사 중에 여기를 내가 가야겠다라는 기준점은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하시면은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어떤 공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지도 형태로 좀 만들 거고 네, 이거는 다 완성이 되면
무료로 배포를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, 네, CMS입니다. CMS는 누구나 다 아실 부분이긴 하고, 그리고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죠. 영업이익률이 이제 7.2%가 나온 이유는 아마 뭐 분기나 반기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, 네, 그것까지는 제가 특정 몇 군데만 언급을 하고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CMS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뭐 8대 공정과 그리고 이제 패키지 쪽을 구분을 잘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본인들은 이제 클린 세정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. 포토도 이런 거 하고 있고, 엣지, 그리고 이제는 그 물류도 하시더라고요. 스토커랑 OHT. 그리고 패키지 쪽에서도 본더, 소터,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핸들러, 그리고 이제 EDS는 프루브 카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고,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부분은 이 중에서 뭐가 한 군데가 뭐 잘 안 됐다든지,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안 됐다든지,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, 네, 요거는 각자 한번 좀 찾아보시고, 앞으로도 네, 이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MS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1인자이기 때문에, 네, 누구나 다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, 이것도 아시다시피 삼성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그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국내 탑티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SFA이고요. 매출은 상당히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부분이라 요거는 좀 뒤에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찾아보면 이 SFA는 반도체 물류 시스템과 제조 인프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OHT라는 거는 이제는 이게 웨이퍼를 날라주는 기계죠. 사람이 직접 뭐 옛날에는 나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풋이 여기 타가지고 기계가 이제는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가 천장에서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뭐 N2 스토커라고 하면 이 풋들이 보관돼 가지고 이 N2를 불어넣어줘서 뭔가 산화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막아주는 네, 그런 뭐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는 뭐 AGV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지만 요거를 좀 봐보면 이것도 이제 이송 비클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이게 그 라인에서 띵띵띵띵띵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층간 고속 리프터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게 이제 위로 OHT를 타려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타서 쭉 올라가는 반송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지라고 좀 찾아보면 기사에서 또 보니까 이게 반도체 때문이 아니고 이 뭔가 그 다른 쪽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SFA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, 네, 그쪽 특정 어떤 회사가 파산을 한 거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고요. 반도체 쪽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3위는 탑티어가 아니고 탑 엔지니어링입니다. 그래서 매출은 약 뭐 2천억이 살짝 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났고,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반도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LCD, OLED, LED,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, 그리고 이제는 그 배터리 관련된 거고, 반도체는 뭐가 있지라고 좀 찾아보면 이 테스트 관련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네, 일부 좀 그 제작을 해서 파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마 미래에는 반도체 쪽도 좀 늘리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그 산업의 한계가 일단은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으로도 사람을 좀 뽑고 좀 성장을 시키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탑 엔지니어링을 처음 들어봤는데, 네,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고 이제는 패키지 쪽 혹은 뭐 테스트 쪽 이쪽이라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적자가 발생된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쪽이나 뭐 다른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 회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.
네.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쪽은 업황이 중국 때문에 지금 뭐 힘든 회사도 있고 괜찮은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 쪽으로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네,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. 네, 4위는 한미반도체고요. 한미반도체를 모르시면 간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죠. 이거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네, HBM 하면 한미반도체잖아요. 그래서 네, 이거는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. 근데 뭐 보면 HBM 관련된 본더, 여기도 본더고, 그리고 쏘면은 자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르는 거, 뭐 레이저 소잉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네, 여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고, 아마 뭐 25년도, 26년도도 네,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5위는 원익 IPS고요. 네,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, 네,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, 네, 그 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여기도 반도체, LCD, 그 OLED, 그리고 솔라셀 쪽이고, 아마 반도체 쪽은 괜찮았을 겁니다. 반도체 쪽은 괜찮고, 아마 다른 쪽이, 네, 조금 까먹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쪽은 데포지션, 디퓨전, 그리고 이제는 그 서멀 시스템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 언일하는 공정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퓨전이랑 CBD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. 네,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. 네,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괜찮죠. 그리고 괜찮은데 제가 찾아보면은 여기는 ALD 설비를 메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ALD 설비가 뭐 CBD냐 디퓨전이냐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업체마다 다르다. 그 ALD도 그 뭐 로우 프레셔라든지 뭐 템프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회사마다 이거는 디퓨전 쪽이고 이거는 CVD 쪽이라 그래서 나눠지기도 합니다. 정확한 그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위에서 이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정해지시면 그냥 거기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 ALD라고 나는 CVD야. 나는 ALD 이거 어떡하지? CVD 지원해나?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디퓨전 쪽으로도 지원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KC고요. KC도 이게 그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면 가스 공급 장치와 이제는 케미컬 공급 장치라 인프라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설비로 그 가스나 케미컬이 들어오려면 그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설비, 뭔가 밀어 넣어주는 설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그냥 배관만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배관이 연결되면 얘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공급 장치고, 네, 이 인프라 쪽에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KC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네, 이게 이제는 그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아마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자회사 쪽 이슈들이 이제는 그 다 합쳐져 가지고 잡혀서 그런 것 같고요. 네, 반도체 쪽은 네, 괜찮은 회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은 AP 시스템이고요.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찾아보면 전공정에 그 래피드 서멀 프로세스라고 하면 빠르게 열을 가해줘야 되는 네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그게 그 이제는 이 소자의 특성, 이 칩의 특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써놨지만 임플란테이션이랑 디퓨전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애매해요. 그러니까 이 임플란타 쪽에서 이게 왜 서멀 프로세스를 하지? 저도 그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회사마다 이것도 다른데 어떤 데는 임플란테이션에서 하고 어떤 데는 디퓨전 쪽에서 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원하실 때도 좀 걸쳐서 지원을 하시고 이거는 디퓨전 쪽일 겁니다라고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저도 이번에 좀 배웠지만 이 다이싱이랑 디본더 같은 경우에는 요건 자르고 이제는 본더의 반대 뜻이잖아요. 근데 이제 스포터라는 걸 하네. 이게 뭐지라고 해서 저도 좀 읽어봤는데
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기술에 이 방막을 하는 거를 그 스퍼터링 장비로 하더라고요.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지만 네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뉴파워 플라즈마고요. 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설비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설비들은 다 여기 회사 거를 대부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세정을 위한 이 플로린 레디클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엣지를 하고 나서도 이 안에 자체적인 세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세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RF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이 플라즈마를 생성해 가지고 공정을 진행하는 게 대표적인 게 엣지랑 CBD 같은 게 있잖아요. 플라즈마로 얘를 만들어서 뜯어내는 걸로 쓰면 엣지고, 얘를 플라즈마 형태로 밑에다 차곡차곡 쌓는 형태는 이제 CBD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그 제너레이터도 만드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는 뭐 이 공정이 있는 한은 네, 좋은 회사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아마 다른 이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, 그거는 각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10위는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. 제우스는 이 세정 공정의 전공정 그냥 클린 엣지 스트립, 우리가 포토 엣지를 하고 뭐 애싱 스트립 이렇게 하잖아요. 얘를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는 그 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후공정 쪽에서도 네, 이 세정 관련된 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제우스는 뭐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,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급속 열 처리 장비, 래피드 서멀 프로세싱 설비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, 클린과 엣지, 그리고 이제 패키지 쪽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거는 회사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이 회사가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다음에, 만약에 취업 준비하시는 본인이 디퓨전 쪽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원익, 주성, AP 시스템에 지원을 하면 되겠네. 이걸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,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뭐 디퓨전 CBD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도 포함이고요. 회사마다 공정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디퓨전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하이 템퍼에 뭐 하이 프레셔에 뭐를 했습니다라고 자소서에 언급하시는 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소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이제는 탑 뭐 20, 30, 40도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네,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.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